자,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인서부터 볼게요. 어디냐면 교재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맨 꼭대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인. 자, 그럼 여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등장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4개다. 어떻게 4개예요? 저기 써놨잖아, 저기. 어떻게 써놨어요? 제착사강. 요 4개밖에 없어요. 제착사강, 요 4개입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추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추인. 추인이 뭐예요? 추후에 인정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뭐 한다고요? 추인하겠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뭐한다? 추인하겠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제착사강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나 취소 안 한다.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한다. 추후에 인정하니까 그 계약 자체를 유효로 만들겠다는 소리니까 취소권을 뭐가 있다고요? 포기한 것이다. 고로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즉시 확정적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추인과 동시에 여기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뀐다고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된다. 이러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취소권 행사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임의적 추인이라 부른다. 뭐라 한다고요? 임의적 추인이다. 임의적 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임의적 추인에서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합니다. 다시 취소권자가 6명이라고 했나요? 네. 좋습니다. 6명 제착사강 대승 저기 써놨습니다. 제착사강 대승 6명을 뭐라고 한다고요? 취소권자. 그러면 이 취소권자는 동시에 추인권자가 됩니다. 다시 취소권자는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추인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기 취소권자의 제가 제한능력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시험 문제는 미성년자를 내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취소권자이기는 한데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착사강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다시 합니다. 이 추인을 하려면 다시 지금 여기 임의적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소멸을 다른 말로 종료라 그래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추인하려고 그러면은 성년이 돼야 되겠죠? 성년이 돼야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추인권이 있는데 얘가 추인하려고 그러면 2살 더 기다려서 뭐가 된다고요?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린다. 못 기다리는데 추인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법정 대리인. 추인을 법정 대리인이 해야 돼요.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인을 미성년자가 하든지. 그래서 여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 본인이 직접 해요. 근데 미성년 상태에서 추인을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성년을 갖다가 원인이 소멸되니까 미성년의 원인이 소멸되려면 성년이 돼야 되죠?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면 어떻게 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추인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추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되게 잘 속아요. 다시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스스로 추인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을 벗어나야 된다. 종료해야 된다. 종료되려면 뭐가 해야 된다? 성년이 된다. 성년까지 몇 년 걸릴 텐데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면 누가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 또는 법정 대리인이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고요. 거기 이 교재 142페이지를 봐요. 142페이지 두 번째 박스 밑에 파란색 쓴 거 보세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뭐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요? 소멸되고 나야 된다. 따라서 거기 형광펜 치세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완전한 뭐가 된다고요? 능력자가 돼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뭐한다고요? 벗어난 뒤에 해야 된다. 그러나 형광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추인은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동그라미 친다. 알고 추인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갑니다. 제 착사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알면서 추인한다. 알고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뭐 한다고요? 추인. 알면서 해야 돼. 알면서.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서 추인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추인하면 추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해야 돼. 취소할 수 있지만 나 취소하지 않고 추인한다. 왜? 추인하는 순간 뭘 포기한 거기 때문에 취소권의 포기로서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굉장히 조금 복잡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임의적 추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추인이라고요? 임의적 추인. 임의적 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을 좀 볼게요. 법정 추인이다. 법정 추인은 전희경 담양강이라는 겁니다. 법정 추인은 자,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임의적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걸 알면서 하라고 돼 있죠? 그러나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해야 되는 게 임의 추인인데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추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정 추인은 이의를 보류. 법정 추인은 이의를 갖다가 보류하지 않아야 돼요. 보류, 다른 말로 유보라고 해요. 이의를 보류, 유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법정 추인은 이의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보류, 유보하지 않아야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저는 뭐냐면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이행을 했다는 건데 교재 143페이지를 봅니다.
자, 143페이지에 거기 제목, 법조문을 볼게요. 140에서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나요. 전조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은 후에 다음 각과가 있으면 추인한 것을 본다. 그러나 현가 배치입니다.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의를 갖다가 보류, 유보한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여기 이의를 뭐 한다고요? 보류, 유보. 이의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런 게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단서 안 붙여야 된다. 이 소리예요. 1번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전을 동그라미 전. 여기 보세요. 전이 뭐라고요?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뭐 했다? 이행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행을 청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가 뭐라고요?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3번은 경계인데, 경계 뒤에다가 계약 씁니다. 다시 한번, 경계 뒤에다 뭐라 쓴다고요? 계약입니다. 계약. 혹시 경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자, 경계의 뜻이 뭐냐면 구체물을 소멸시키고 신체물을 발생시키는 것을 이것을 경계계약이라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구체물을 소멸시키고 뭘 발생했다고요? 신체물을 발생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계약이라고 불러요. 경계계약이다. 자, 그러면 사례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이 돈이 급해갖고 저 조폭한테 1,0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조폭이 하는 소리가 이거 5개월 뒤에 갚아야 되는데 5개월 뒤에 못 갚으면은 이거 3,000만 원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5개월 뒤에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띠리리 하더니 그 계약서 들고 튀었나? 니 안 튀우면 금방 찾아서 니 사지를 찢어놓는다.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갖고 계약서 들고 갔어. 그랬더니 계약서를 쫙 찢어버리니 한 소리가 자, 이제 3,000만 원 빌렸다고 써라. 이러더라면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제 5개월 뒤에 안 갚았더니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의 구채무가 없어지고 3,000만 원의 신채무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뭐라 한다고요? 경계계약이라고 한다. 말뜻 알아들었죠,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담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뭘 제공했다고요? 담보 제공. 담보의 담이 뭐라고요? 담보 제공. 중요한 건 5번인데 이 5번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거죠. 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 일부를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 이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강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 강이 뭐라고요? 강제 집행. 강제 집행했기 때문에 뭐로 간다고요? 법정 추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이게 단골 코스로 올라오는 것은 요 두 개가 단골 코스로 올라와요. 요 두 개. 이양, 박양, 최양, 김양 뭐 있는데 이 중에서 이양만 적용합니다. 이양, 최양, 박양, 김양은 안 돼. 이양만 돼. 이양. 그래서 요 이양을 누가 있나 그랬더니 취소권자가 있어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경우 이 경우만 법정 추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거기 박스 안에 2번에 2가 뭐냐면 이행의 청구입니다. 다시 요 2가 뭐라고요? 이행의 청구.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지금 말을 하기를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양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취소권자는 제 착사강 본인하고 대리인 승계인이죠? 그러면 취소권자에 해당되는 갑이 상대방한테 중도금, 잔금 보내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취소권자인 갑이 상대방한테 중도금, 잔금 보내세요라고 한 거 이거를 이행의 청구라 그래요. 됐나요? 네.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중도금, 잔금 보내세요라고 한 걸 뭐라 한다고요? 이행의 청구. 그러면 취소권자가 추인한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행을 청구. 중도금 잔금 보내세요. 그런데 법이 잠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 계약을 깨버리는 게 아니라 유지할 뜻이 있는 것이니까 당신이 추인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법에서 추인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중도금 잔금 보내세요라고 하는 걸 법에서 뭐 한다고요? 추인. 법정 추인. 법에서 추인으로 강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겠다는 말 안 했지만 중도금 잔금 보내세요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깨버리는 게 아니라 이행하겠다는 뜻이므로 법정 추인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꾸로 반대로예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어. 누가 누구한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자,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등기 넘겨주시오라고 청구했습니다. 다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등기를 넘기시오라고 이행을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이행의 청구는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양만 알지 최양, 김양, 박양 이렇게 하다가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거 놓치면 안 돼. 이 얘기에서 이 사례를 이해해야 돼. 사례를 이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라 그랬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양도했는데 자, 이 양도를 갖다가 이것도 취소권자만 양도해야지 상대방이 양도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취소권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을 받을 권한이 있죠? 자, 취소권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는데 계약금 받아놨을 거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갖다가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행의 청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잔금을 받을 권한이 지금 취소권자한테 있다 없다? 있다.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남아있는데 그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항의로부터 취득한 권리란 말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도금, 잔금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부터 취득한 뭐라고요? 권리.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 양도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채권 양도.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넘겼다, 정한테.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순간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지금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으니까 이것도 계속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니까 뭐로 본다? 법정 추인이다. 이런 겁니다. 법정 추인. 자, 그래서 좀 주의를 해서 보는데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임의적 추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하고 한다고요? 알면서. 근데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법정 추인이 일어난다. 단서. 법정 추인은 이 일을 보류, 유보하지, 남겨놓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만 인정되는 것은 이양은 취소권자만 해야 된다. 나머지 4개, 요 4개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든 상대방이든 둘 다 할 수 있어요. 요 4개는 둘 다 해도 되는데, 요 이양은 누구만 해야 된다? 취소권자만 해야 된다. 나머지 4개는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터져나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 지금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급무효. 다시 한번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무효. 자, 그러면 현재의 상태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습니다. 이 무효가 된 놈을 이놈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무효행위의 추인 요 놈을 갖다가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해서 무효가 됐어요. 취소해서 무효가 된 놈을 이걸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까지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나중에 조금 난이도 상급 문제가 나와도 싹 다 풀려요.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나중에 뭐가 하나 걸려서 문제가 안 풀리는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메일 정리 노트를 봅시다. 자, 메일 정리 노트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보겠습니다. 3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뭐가 옳다? 3번인데요. 1번부터 볼게요. 3번 1번.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다. 자, 경과를 박스칩니다. 경과. 그럼 잠깐만 7번 보세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착 사강. 그러니까 지금 거기 문제 나와 있는 사기. 이 사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들어있죠? 그러면 사기라는 법률행위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10년. 10년이 지났으면 일단 취소권을 소멸했죠? 자, 그런데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건 지났으니까 일단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살았는데 안 날은 추인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안 날은.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뭐라고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된 날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3년입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몇 년? 3년. 3년 내 행사해라. 그럼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안 날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추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10년 경과가 있으니까 취소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 봐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직접 해요. 안 되는 것은 추인을 직접 못한다 그랬죠? 미성년자인 상태를 원인이 소멸해야 되니까 성년이 돼야 되죠? 성년이 될 때까지 못 기다리면 누가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취소는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었다. 여기 봅니다. 임의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특별 수권. 거기 나왔네요. 본인의 뭐가 필요하다? 수권행위. 대리권 하나 더 받아왔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권행위라고 하는 건 특별수권, 대리권 하나 더 받았다는 소리니까 3번이 맞는 겁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박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자, 이거 안 되네. 자, 여기 써놨습니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라고요? 제착, 사강. 요 네 개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인. 여기 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뭐라고요? 취인. 취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한다면서요? 알면서, 알고 해야 돼. 알면 하게 되면 취인과 동시에 즉시 확정적 뭐가 된다? 유효.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인은 여기 써놨네요. 취소권을 뭐 하는 거다? 포기다. 포기임으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이면 틀림없죠? 근데 취소권자가 미성년자이면 바로 즉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년이 돼서 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정 추인이 법이 정한 사유. 요거 전이경, 담양강 이거를 뭐라 본다고요? 법정 추인. 다시 한번 법정 추인을 뭐라 본다고요? 전이경, 담양강.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유보, 박스, 이유보와 관계없이 추인한 것은 여기 봅니다. 법정 추인은 이를 갖다가 보류, 유보하지 않을 것. 남겨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을 간주다. 틀렸네요. 이를 유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충 자료로 가가지고 2번을 보겠습니다. 거기다 별표를 2개 치겠습니다. 보충 자료 2번 02. 자, 봅니다. 02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옳다? 1번. 아까 첫 시간에 했네요. 계약이 불성립, 박스 불성립. 아까 불성립, 부존재,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하게 되면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1번이 옳네요. 2번.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 무효 박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박스, 전용을 전환이라 그래요. 합치면 뭐가 돼요? 무효행위의 전환. 다시 한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했다. 전용은 뭐라고요? 전환.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을 약정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이게 지금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되는 것인데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은 139조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등기가 소급해서 잠깐만 등기인데 등기를 소급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를 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등기를 소급시키면 안 돼요. 등기는 소급표가 발생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당사자의 약정으로 채권적 효력은 소급할 수 있는데 등기는 물권적 효력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등기는 뭐라고요? 물권적 효력. 등기는 소급시킬 수 없다. 등기는 소급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까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리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등기를 소급시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의 이 강박에 의해서 강박 박스,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했다면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계약의 누구?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한테 하니까 계약은 누구한테 했어요? 을. 근데 현재 등기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병. 병한테 가 있다 하더라도 병한테는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을을 상대로 해야지 병을 상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렸다는 소리고 네 번째.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슬러시 자르고 계약은 장래 향하여 장래 박스 장래 향하여 소멸함으로 밑줄 소멸. 갑과 을은 이행된 것을 반할 필요가 없다. 자, 장래 소멸합니까? 소급 무효입니까? 여기 봐, 여기 취소 효력으로서 무효는 무효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 소급이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써요? 장래, 미래에 향해서 소멸한다. 아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여기 봅니다. 취소권 행사는 언제 했어요? 6월 10일. 근데 계약은 언제 했어요? 5월 1일. 취소하면 5월 1일자로 취소가 되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소급 무효. 처음부터 무효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장래에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취소 소멸한다. 아니죠. 미래를 향해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쓴 날 5월 1일까지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다. 장래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처음부터 무효. 소급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행된 것을 반환한다, 안 한다? 뭘 안 해? 여기 써놨잖아. 반환하라! 반환하라! 이 반환 안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소급 무효했으니까, 소급 무효됐으니까 다 경상도 말로 얘기할게. 개원해. 개원해! 배탄해! 이거란 말이야. 배탄해! 부당이도 반환하라니까. 그래서 반환하라고요. 개원해라고. 그래서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계약이다. 박스 행위능력자 을. 누가 행위능력자라고요? 을이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자이므로 누가 제한능력자예요? 갑이. 그래서 내가 박스를 쳤잖아. 누가 행위능력자라고요? 을. 행위능력자 을이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자. 누가 제한능력자야? 갑. 갑이 제한능력자고 을은 행위능력자. 그러니까 행위능력자 을을 박스 친 거예요. 국어능력과 관계가 있어.
이 5번 지문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요. 그래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에 을은 행위능력자다, 제한능력자다? 행위능력자, 제한능력자 아니에요.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다. 여기 봐요. 반환을 할 때,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안 쓰는 자, 반환을 하는데, 자, 여기, 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선의하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선의와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반환하는데 악이다. 악이면은 이건 골치 아파져요.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었을 때는 반환 범위가 큽니다. 근데 지금 을이 지금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행위능력자죠? 행위능력자였을 때는 어디를 따지냐면 선의하고 악의를 따져야 돼. 제한능력자는 일단 아니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가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그러면 그 자가 선이란 뜻이죠? 근데 지금 선인지 악인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악이면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존 이익을 반환하라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악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악이란 말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한도에서만이라고 주잖아. 뭐라고 했다고요? 한도에서만. 틀렸단 말이에요. 악이었을 때는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니까 현존 이익만 상환할 책임. 선이었을 때는 맞아요. 근데 악이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받은 이익 전부에다 이자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만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그래서 맞아들이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은 살펴봤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면 조건과 기한으로 가봅니다. 교재 148페이지, 149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자, 조건과 기한. 자, 일단 조건은 요것은 법률행위의 이 법률행위에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와 관계가 있느냐? 효력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조건, 법률행위 성립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와 관계가 없다. 효력과 관계가 있는 거다. 라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기한. 이 기한도 똑같아요. 법률행위에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효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효력에 관계 있는 것이지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첫 번째로서 조건은 장래 성취가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 사실의 근거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 12월 25일 날 눈이 내리면 다이아 반지를 사주겠다. 자,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조건이죠. 12월 25일 날 부산에 눈이 내릴 확률은 거의 없죠? 부산은 눈 잘 안 오잖아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눈이 온다? 확률적으로 보면 10,00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그러한 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다? 조건이다. 자, 근데 2022년 12월 25일 날 다이아 반지를 사주겠다. 자, 이거 조건의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12월 25일은 확실히 도래하니까 기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인지 조건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조건은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지 조건. 이 정지 조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정지 조건의 뜻이 뭐냐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 조건이 뭐 한다고요? 효력이 발생.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갖다가 이거를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요?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은 이것은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은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기한이 도래하는 데서 시기부가 있어요. 이 시기부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종기부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이 조건의 성취를 갖다가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 금지. 기한의 도래를 갖다가 방해하지 마라. 방해 금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에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이 미정인 권리가 있는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정인 권리를 갖다가 이거를 처상 보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이 미정인 권리에 대해서, 자, 처는 뭐냐면 처분을 의미합니다. 처분. 상은 뭐냐면 상속입니다. 상속. 그 다음에 보는 뭐냐면 이건 보존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담은 담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처상보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처상보담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부동산,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하거나 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존행위라는 것은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독행위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붙여서 좋다라고 동의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 이런 경우는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되는데 자, 이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철이가 상치 먹고 취해서 해웃는 대체 유죄포를 말합니까? 그렇다 그래.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 이거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벌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자, 단독행위가 뭐라고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죄포는 상대방 없는 행위. 근데 그걸 구분 안 했으니까 둘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합해서 뭐라고요? 상대방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라고 한다고요?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붙여도 좋습니다 라고 동의하거나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경우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단독행위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기한 못 붙여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이익만 주는 경우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서 소구표인데 자, 소구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있다면 당사자 특약이 있다. 당사자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다는 말은 소구발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한도 마찬가지로 소구표인데 이 소구표는 원칙적으로도 안 되고 예외적으로도 안 됩니다. 기한에는 원칙과 예외 다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 상관없이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자, 이게 뭐냐면 기성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기성조건이라는 소리예요. 기성조건이란 말은 조건이 이미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청소년들이 저한테 기성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건이 뭐 한다고요? 성취가 된 거다. 그 중에서 정은 정이 말하고 있는 정지조건입니다. 정이 뭐라고요? 정지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조건,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이라는 소리로서 유효다 이런 소리입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해제, 저기 해제조건이 뭐예요? 효력, 소멸. 그렇게 되면 무효다. 해제 조건이면 무효. 그래서 기해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불능, 다른 말로 불성취라 그래요. 다시 한번 불능이나 뭐라고요? 불성취를 가리키는데 그게 정이 뭐냐면 정지조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불성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이 말은 유효다. 자,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불러봅니다. 뭐라고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조, 불해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만약에 조건이 불법 조건이 붙었다.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이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자, 그걸 잠깐 찾아서 교재를 형광펜 들고 갈게요. 자, 어디냐면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맨 꼭대기에 거기 불법 조건이란 말이 붙었어요. 151조. 조건이 선량한 선, 동그라미 풍, 동그라미 기, 선풍기. 그러면 강행복기죠. 선풍기를 위반한 것이 되는 법률행위를 뭐로 한다고요? 무효다. 그 파란색 읽어보세요. 형광펜 쳐보세요. 불법 조건이 붙잡된,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그 파란색 글씨가 시험 문제 정답으로 잘 나오니까 좀 주의를 해서 보시고. 자, 좋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 메일 종류 노트와 관련을 해가지고 아니군요. 메일 종류 노트와 관련을 해가지고 보충학습 3번을 보겠습니다. 자, 0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뭐가 옳다? 자, 잘 모르겠습니까? 3번인데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때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무효 박스. 무효라고 하는 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정지 조건. 자, 여기 봐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죠. 그러면 효력이 소멸하니까 정지 조건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해제 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지 조건. 그럼 그 정지 조건 자리에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해제 조건으로 해야죠. 무효로 한다는 말은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정지 조건을 뭐로 바꿔야 한다고요? 해제 조건으로 바꿔야만이 효력이 소멸하죠. 네. 1번 틀렸고 2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추정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은 뒤집을 수 있다 그랬나요? 네, 추정은 뒤집을 수 있어요. 교재를 찾아볼게요. 저기 157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157페이지 맨 꼭대기 153조입니다. 맨 꼭대기에 157페이지 맨 꼭대기에 조문 153조 기한이익의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추정인데 뭐라고 써놨어요? 간주된다. 간주된다는 것은 의지한다, 본다니까 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주, 의제, 본다는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간주된다, 의제된다, 본다 세 가지는 뭐 한다고요? 같다.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추정한다. 간주되니까 뒤집을 수 없다는 소리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뭘 해야 되냐면 페널티가 물어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채권자에게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물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다시 한번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데 페널티 이름이 뭐라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돈 빌려간 채무자가 잠깐만 2022년 12월 30일까지 쓰기로 하고 3억 빌렸어요. 근데 3월 말자로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1년 쓰기로 한 건데 지금 3월에 갚아버렸으니까 은행에서는 3억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손해가 났죠. 그러니까 중도에 이걸 상환하게 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 12월 30일까지 쓰는 게 기한이익인데 그걸 포기를 하면 채권자가 손해를 봤으니까 보상해야 돼. 그걸 뭐라 한다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2월 그러니까 담보 제공하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 12월 30일에 가가지고 3억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맞고
4번 종기부. 종기부가 뭐예요? 효력이 소멸. 다시 합니다. 종기부가 뭐라고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종기부, 효력이 소멸하는 거. 그래서 종기부 법률행위와 달리 시기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특이하게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봅니다. 기한은 시기부든 종기부든 소급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이든 예외든 시기부든 종기부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소급표가 없어요. 여기 시기부든 종기부든 기한인데 기한에 소급표가 있다 없다? 원칙도 없고 예외도 없다. 그래서 5번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틀렸네요. 상계 동그라미. 상계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계는 단독행위입니까? 또 2는 2, 2는 3, 2, 3, 6 이렇게 해야 돼. 동철이가 상추 먹고 할 때 상이 뭐야? 상계. 동철이가 상추 먹고 할 때 상이 뭐다? 상계. 상계는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아까 문제를 하나 풀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문제를 안 풀었네 보니까 메일 정리 노트 4번이 아까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 놓쳤네. 저 메일 정리 노트 4번을 풀겠습니다. 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박스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박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4개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 쓰세요. 제착, 사강. 거기다 여러분 직접 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4개 뭐라고요? 제착, 사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 하고 옳지 않은 거 뭐가 들었다? 5번. 자, 그럼 1번부터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가 성년이 된 후에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오토바이 한 대를 주기로 약정한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이 1번을 뭐라 할까? 1번을 경계라 그래요. 경계계약. 뭐라고요? 경계. 제가 아까 경계가 뭐라 그랬어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하는데 300만 원의 구채무가 있었죠? 그걸 소멸시키고 오토바이 사준다 그랬으니까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오토바이 사주는 채무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요? 경계계약. 경계계약은 법정 추인 됩니까? 전이경, 담양강. 전이경 할 때 경계가 법정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행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잖아요. 추인한 것을 뭐 한다고요? 본다. 경계계약이란 말이에요, 경계계약. 결론적으로 응용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인경, 담양강 이렇게 해왔는데 못 써먹는 사람 부지기수로 나와. 아까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1,000만 원짜리 구채무를 없애버리고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거 3,000만 원 할 테니까 갖고 와라. 너 도망가도 금방 찾는다. 너 찾으면 사지죽신을 찢어버려. 이러니까 놀래갖고 호다닥 뛰어와갖고 1,000만 원짜리 갖다 주니까 찢어버리고 3,000만 원짜리 계약서 다시 썼단 말이죠. 그럼 1,000만 원짜리 구채무가 없어지고 3,000만 원의 신채무가 발생하면 그게 뭐라고요? 경계. 그럼 300만 원짜리 구채무가 없어지고 오토바이 사주기로 했으니까 오토바이도요. 차 한 대 값 나가는 거 많아요. 자,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이건 아까 칠판에 있었는데 지금 지워졌습니다만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의 포기니까 추인과 동시에 뭐가 한다고요? 확정적 유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인권자는 취소권자 한정된다. 아까 취소권자와 취인권자는 동일하다 그랬죠? 예, 말씀드리고 칠판에 아까 썼습니다. 4번. 취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된다. 이건 이미 취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4번.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단독으로 안 되는 건 뭐다? 취인이다. 뭐라고요? 취인. 취인이 지금 단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취인이 취인하려고 그러면 미성년을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소멸한 후에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그러나 취소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칠판 다 지운 다음에 물권법 들어갑니다.